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과 음식점에서의 산닭 판매가 무기한 금지됐습니다. 살처분도 한층 강화됩니다. 새만금의 카지노를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김관영 의원은 엄격한 규제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대입지원단의 정시 모집 배치표가 나왔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523점, 원광대 의대는 516점이 합격 기준선입니다. 현대중공업이 1조 5천억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했지만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과 음식점에서 산닭 판매가 무기한 금지됐습니다. 또 AI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 살처분이 강화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인근에 있는 산닭 시장입니다. 가게 문이 대부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문을 연 곳에서도 닭은 보이지 않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과 음식점에서의 산닭 판매가 무기한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는 전통시장 업소 152곳과 음식점 163곳이 대상입니다. 닭 한 마리도 없이 싹 치워라 해갖고 다 보냈어요. 다 보내버렸대요. 남은 사람은. 이것도 막막해요. AI가 발생했을 때 살처분도 강화됩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안의 닭과 오리는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3km 안은 살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AI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방역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AI 확산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창 독림저수지와 만경강 등 주요 철새 도래지마다 AI 감염 주범인 철새가 모기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들어 유행하고 있는 H5N6형과 다른 AI 바이러스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안성천에서 채취된 H5N8형은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차단 방역이 쉽지 않습니다. H5N8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발병하는데. 잠복기가 긴다는 얘기죠. 바로 즉각 나오질 않고 서서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같이 겹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방역하기 더 힘들다는 얘기죠. 지난 주말에도 전북에서는 정읍 오리 농장 2곳에서 AI 의심 사례가 접수돼 지금까지 45개 농장에서 닭과 오리 64만 9천 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AI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라북도가 AI 확산을 막기 위해 택배업체에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택배업체 125곳에 연락해서 닭과 오리 등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농가에 들어갈 때는 택배 차량을 반드시 소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주시와 협의해 전주동물원의 소독을 강화하고 AI가 동물원 인근까지 확산될 경우 동물원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허용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관영 의원은 일본에서도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관리하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등에선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반대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관영 의원은 카지노가 있는 복합 리조트가 최근 세계 문화관광 산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서두른 건 일본의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뜻도 있었는데 일본이 결국 먼저 입법 절차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복합 리조트에 관한 법이 일본 의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2020년까지 서둘러서 올림픽 이전까지 개장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 의원은 강원랜드의 문제점은 느슨한 규제 탓이라면서 싱가포르처럼 엄격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싱가포르의 규제 수준이 100이라면 우리나라 강원랜드 규제 수준은 0에서 5 사이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새만금에 만약에 복합 리조트를 도입한다면 여기다는 규제를 150 이상으로 싱가포르보다 더 센 규제를 도입하겠다. 복합 리조트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에 상정돼 오는 21일 또는 22일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카지노를 줄곧 반대해온 정의당은 도박이 가정과 공동체를 말살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그 세수나 아니면 그 도박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보다 더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통계가 많은 연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내 첨예한 찬반 대립과 일본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국회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네, 이제 보름 뒤면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JTB 전주방송은 오늘부터 2016 전국 10대 뉴스를 선정해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촛불혁명을 조명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헌정질서는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민들은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목도했습니다. 전주 충경로 내거리는 주말마다 촛불이 바다를 이뤘습니다. 한겨울 시민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든 원동력은 이게 나라냐는 분노와 다시는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어린애들과 노약자까지 집회에 나와 있는데 늙은 우리도 촛불이라도 큰 놈 한번 비춰서 따뜻한 빛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은 나이와 성별, 지역과 종교, 빈부의 격차도 뛰어넘었습니다. 노동자는 기계를 멈췄고 농민들은 농기계를 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농기계 트럭을 끌고 나와 시민항쟁운동에 동참해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탄핵 카드를 놓고 이해득실을 따졌습니다. 마른 들판의 불처럼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광장의 준엄한 명령은 마침내 대통령을 탄핵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재벌과의 정경유착도 끊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세월호 7시간도 철저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지금의 위기는 이른바 헬조선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이것이 그냥 앞선 시기에 단순한 정권 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말이죠. 촛불 민심은 이제 대통령 퇴진을 넘어 정경 유착과 소득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쉽게 꺼질 수도 꺼져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탄핵 정국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정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민주가 40%로 가장 높았고 새누리당 15%, 국민의당 12%, 정의당 3%로 조사됐습니다. 호남 지지율을 보면 더민주 53%, 국민의당 22%, 새누리당 4%였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엇비슷했던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이 탄핵 정국 이후 크게 벌어진 것을 놓고 국민의당이 대통령 탄핵 가결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게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삼성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찬송표를 던져 3,468억 원의 평가 손실을 입고 반면 삼성은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후원한 점에 의심을 품고 삼성의 후원이 보답인지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수능 점수를 반영한 대입 정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일선학교와 전북교육청도 본격적인 진학 지도에 들어갔는데요. 도내 주요 대학 상위권 학과의 합격선을 조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명으로 구성된 전북 대입 지원단 교사들이 정시 배치표를 만들었습니다. 배치표에 따른 도내 주요 대학의 상위권 학과의 합격 기준선을 살펴보면 전북대 의대 합격선은 4과목 표준 점수의 합이 523점, 치대는 51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계 사범대에서는 수학교육과가 486점으로 가장 높았고 최근 인기가 오른 간호학과는 482점입니다. 인문계열에서 가장 합격선이 높은 학과는 영어교육과로 501점, 국어교육과 498점, 공공인지학부는 489점으로 예상됐습니다. 원광대는 의예과가 516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의학과 514점, 한의학과 511점입니다. 취업과 직접 연관도가 높은 경찰행정학부는 430점, 군사학부는 410점이 합격선입니다. 전주교대는 509점이 하한선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는 31일부터 5일간 이루어지는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일선 학교마다 본격적인 진학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도 대면 진학 상담실을 열고 개인별 지원 가능 대학과 학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강했습니다만은 대학보다는 본인의 장래를 생각해서 학과 위주의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은 정시 모집에서 각 군별로 한 차례씩 모두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특히 정시 모집은 대학별로 영역별 반영 비율과 가산점, 제2외국어 반영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에 대한 유해물질 실태 파악에 들어갑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다른 지역 공업계 고등학교 실습실에 중금속과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전북 지역 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서울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 발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처리할 때까지 범국민 공동대책기구와 연대해 국정교과서가 교육 현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교과서 발행을 강행하고 있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퇴진도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하면서 군산 조선소에 대한 물량 배정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이번 선박 수주와 관계없이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을 밝히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가동 중단 위기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14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았고 9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군산 조선소가 유지되지 않으면 추가로 5천여 명이 실직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대장 실직과 연관산업과 붕괴 등 군산과 전북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회복되기 힘든 경제 침체에 늪게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군산 조선소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수주에 성공하면서 군산 조선소의 물량 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번 선박 수주와 관계없이 군산 조선소의 가동 중단 방침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과 아직 다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거든요. 아직 이거 구체적으로 요번에 수주한 선박들이 어디서 지금 건조될지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23일 군산 조선소 존치를 위한 범도민 100만 서명부를 정부와 국회, 현대중공업에 전달하는 등 물량 배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지역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좀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죠. 정치권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합쳐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을 설득해 군산 조선소 전체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군산 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기 위해 산자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관영 의원은 최근 유일호 기재부 장관과 임종용 금융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주형환 산자부 장관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3일에는 송하진 지사, 문동신 군산시장과 함께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하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에게도 군산 조선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모레 국회에서 KTX 김제역의 이전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해 김제역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KTX가 정차하지 않아 역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김제역을 김제 부용역 근처로 옮기면 전주와 군산, 김제 등 140만 명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물류가 활발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김제역에 멈출 KTX 노선의 경우 익산역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저속철 문제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구도 서대구와 동대구의 정차 교차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KTX 김제역이 신설되면 익산역의 기능이 약화될 거라며 김제역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이 출연한 재단법인 호남문화재단이 이사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호남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학술을 진흥하고 우수한 학생들의 장학 사업을 위해 지원 범위를 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선거구민 19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김성주 의원이 송천동으로 확정된 보건소를 빼앗아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2살 조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9월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완주군청을 찾아가 군청을 폭파하겠다며 차량 안에서 가스통을 꺼내려다 공무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